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카본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방금 동성 화이텍을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한국 카본이랑 동성 화이텍이랑 같이 올라갈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무관합니다. 어차피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제 공부하자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기업이 이러니까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성 화이텍 보신 분들은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카본. 자, 이것도 동성 화이텍 때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간단하게 왜 지금 호황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세계 경제적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유럽 대륙이 이렇게 있고, 자, 러시아 이렇게 있다고 하고, 뭐 여기는 뭐 대만, 뭐 러시아, 필리핀, 태국 하고, 뭐 여기는 아프리카라고 하고, 여기는 좀 미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자, 유럽에 원래 여기 독일 있고, 여기 벨라루스 있고, 우크라이나 있고. 자, 러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노스트스트림으로 해가지고 가스관이 들어오고, 독일이 유럽 전역에다가 가스를 수출해 줬죠. 자, 근데 유럽이 이게 끊겼어요. 끊겼으니까 이 유럽 대륙은 LNG를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앞마당에다가 가스관을 설치해서 설비에다가 바로 이동시켜서 공급을 하던가, 아니면은 바다에서 FLNG, 이게 이제 천연가스 설비에서 관을 이동해서 액화 처리 설비로 해가지고 액화 뭐 가스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던가, 아니면 수출을 하든가, 아니면 FLNG를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가스인 상태에서 액화를 시키면서 이동을 해서 공급을 받든가. 기화가 돼서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액화가 필수죠.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LNG인 액화되어 있는 이 상태로 공급을 받던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공급을 받던가. 지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인데, 올해는 작년 겨울에는 좀 따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올해 겨울에 따뜻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가스 재고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캐파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급 계약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LNG 선에 대한 FLNG, 자체적으로 액화를 시키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이 FLNG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죠.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한국으로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액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스를 액화를 시키면서 공급을 한다. 이 배를 항해를 하면서 공급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뭐 비행기로 공급할 수 있었으면 필요 없을 거고, 바다로 이제 운항을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배가 사실 한 달 정도 걸리고, 이 대륙을 횡단하는 것 자체가, 바다를 항해를 해서 공급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기화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액화를 시킨 다음에 그 액화를 시켜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가 있으면, 자, 배는 이걸로 봅시다. 자, 뭐 배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배 됐고, 자, 배에 우리 보면 여기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탱크. 이게 보온병이라 생각하면 돼요. 보온병. 보온병도 원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온병이 이런 식으로 뚜껑이 이렇게 있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냉병, 보온병, 보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이제 보냉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냉병.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이 컵도 얼음을 넣어 놓으면은 한 12시간 정도 녹지 않아요. 뚜껑을 안 열어 놓은 상태면은. 이게 12시간 정도 얼음이 안 녹는다라는 게 보냉병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액화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보냉을 시켜야 되는, 온도가 1도라도 올라가 버리면은 그 1도가 올라가면서 기화가 되고 손실이 됩니다. 기화가 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 항해하는 기간 동안 액화가 기화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이 천문학적 손실 없게 하기 위해서 보냉제가 필수인 거죠. 국내에 딱 두 곳이 생산하는 게 한국화본이랑 동성화인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동성화인텍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부분들. 자,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액화 천연가스 운반 이것들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기화해가지고 손실되는 거는 방지하는 필수 소재다. 자, 동성화이텍은 1조 1천억 원 이상 따냈고 수주잔고가 역대 2조 3천억 원. 한국카본도 LNG 운반선 보냉제를 수주해가지고 수주잔고가 7,255억 원 수주해서 처음으로 2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했다. 자, 둘 다 4년치, 5년치.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게 동성화인텍이랑 지금 실적, 다른 이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사업들도 있죠. 재무적인 부분에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자, 매출의 상한선은 뭐 동성화인텍이랑 뭐 한국화본이랑 똑같을 거예요. 보냉제를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은 제한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근데 한국화본이랑 동성화인텍은 좀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동성화인텍은 2024년도 550억 원, 그리고 515억. 오히려 2025년도 4년치, 5년치 일감을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단기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되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빠져요. 매출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캐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증가가 됩니다. 영업이익들도 성장성이 더 높아요. 단기 순이익 성장성도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52배 수준들. 이때 반영을 해도 11배 수준. 11배 수준.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계산을 지금 해봅시다. 자, 14,550원 수준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31배 수준. 동성화이텍은 52배 수준들. 그리고 한국카본은 지금 31배 수준이라고 했어요. 자, 가장 높을 때가 2025년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EPS 2025년도 1443원. 자, 지금 주가가 14,550원. 대입을 했을 때 지금 10배 수준들. 10배. 뭐 이거는 좀 비슷하긴 하네요, 살짝. 비슷하고 한 20배 지금 이제 차이가 자, 14,550원. 지금 올해 2023년도 EPS가 567원 수준이니까 25배. 그러면 목표 PER이 10배에서 25배 목표 PER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3,000원 수준들. 여기에서 EPS를 대입을 했을 때 1,403원. 23,000원도 한 15배 수준밖에 되지 않네요. 아, 그럼 34,000원, 35,000원 수준들 잡아서 24배. 아, 이건 좀 높네요. 32,000원. 자, 22배. 29,000원. 20배 수준들. 목표 PER을 20배. 지금 이제 올해 전망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에 대비를 했을 때 한 PER이 20배 정도 되니까 2025년도까지 목표 타겟 적정 주가가 얼마냐 이게 약간 20배 정도 수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29,000원 수준들. 29,000원. 신고가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14,000원 수준들인데 20배 수준 적정 주가를 봤을 때 한 2만원대, 한 23,000원, 높으면 23,000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대 수익률이 한 30% 정도 나왔었거든요. 30% 정도. 그런데 한국화복 같은 경우에는 26,000원까지 봤을 때 좀 신고가를 갱신을 할 거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림 잡아서 한 90% 정도, 2배 정도 가는 건, 2배 이상 가는 거니까, 100%한 90% 정도 기대 수익률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약간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게 좀 틀리죠. 우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2024년도 영업이 EPS를 대입을 했을 때 20배 적정 주가를 이제 봤을 때 한 23,000원? 그럼 30배 정도, 30%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30% 정도. 적정 가치가 한국화본은 29,000원, 14,000원에서 29,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90% 정도. 기대 수익률은 한국화본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직전 전고가에서 아직까지 전고가를 가진 않았죠. 근데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전고가를 이미 좀 돌파를 하고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 고점을 지금 이제 돌파를 하는 수준이니까 조금 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을 감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것도 한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11,000원 수준에서 2만 원 간다고 하면 90% 정도 수준이 되죠. 동성 화이텍이 먼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카본이 뭐 지금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국 카본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성 화이텍이나 한국 카본이랑 같이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한국 카본은 이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한국 카본 적정 주가가 미래 2025년도에 29,000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주가를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는 봐야 되는 거죠. 적정 주가는 적정 주가, 목표가도 바뀔 수가 있듯이 단순히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외형에 대한 성장,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별개의 문제니까 단순하게 뭐 우리가 항상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재무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카본 이런 상황들 제가 뭐 지금 리포트도 좀 준비를 해 놓긴 했는데 이거를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합병이 좀 있었었고 화재가 좀 있었었고 어 가공 라인 소실이 좀 있었고 물량 경쟁사를 통해서 조달된 납품에는 차질이 없고 이런 것들 이걸 뭐 딱히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감이 넉넉한 만큼 중장기 성장에는 뭐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것들. 전화위복. 동성 화이텍이 좀 더 빨리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한국 카본의 화재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자, 한국 카본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